네,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3단원 이 3.2부터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어, 회사들을 성과를 혹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서로 속해 있는 사업 영역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이러면 이거를 그냥 갖다가 바로 기계적으로 비교를 하면 맞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 비율이라는 거를 통해서 회사의 성과를 비율로 비교를 하면 좀 더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치약이나 무슨 우리가 쓰는 바디 샴푸, 뭐 샴푸 이런 거 만드는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있고 갤럭시 이번에 S20가 새로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사실 샴푸나 비누 뭐 이런 거 폼클렌징 이런 거는 그냥 뭐 R&D가 크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갤럭시 이런 거는 진짜 R&D 비용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주기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IT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랑 LG전자 이 업종이 다른 회사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그냥 재무제표로만 비교를 하면 또 좀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무 비율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업종 안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같은 전자 회사들끼리 비교를 하는 게 좋고 요 소비재 뭐 생필품 회사들은 또 요 회사들끼리 요 회사는 뭐 유동비율이 얼마인데 요 회사는 유동비율이 얼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하나 이렇게 더 좋다는 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 비율에는 총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측면에 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 비율들이 있었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장기 지급 능력. 이 회사가 돈을 빌려 왔는데 뭐 회사가 사실은 회계에서도 말하는 고잉 컨선 계속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영업하고 끝나는 거 아닌데 몇 년을 보고 하는 건데 돈을 은행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빌려줄 때 혹은 채권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빌려줄 때 내가 몇 년 후에 정말 약속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게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한 재무 비율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를 보는 거냐면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나 하는 거를 보는 자산 관리 혹은 회전율에 관련된 재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볼 거고 이제 그거에 딸린 거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상 매출 회전율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딸린 그거를 이제 패밀리를 또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보신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분모 밑에다가 재고를 가져와.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에 있는 숫자를 재고를 가져오는 거고 매출 원가는 파란색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프록이라는 회사를 봤더니 3.18회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1년 동안 물건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인 매출 원가가 1344야. 근데 지금 그냥 기말 12월 31일자로 쌓여있는 재고를 봤더니 422야. 그러면 최소 이게 물건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인 매출 원가를 카바를 치려면 재고가 3.18배 지금 쌓여있는 재고가 3.18배는 18회는 팔려야 똔똔 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재고가 1년 동안 3.2회 판매 혹은 회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쉽게 생각을 하면 1년 동안 물건 만드는 데 든 비용이 매출 원가가 이 정도인데
지금 공장에 쌓여있는 12월 31일자로 쌓여있는 재고가 422야. 그러면 이 매출 원가 최소한 들어간 비용은 내가 건지고 싶잖아. 그러면 이 재고가 3.18회는 팔려야 최소 비용은 건진다, 똥돈 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3.18을 여기 밑에 가져와서 여기 3.18을 넣고 요거를 365로 나누면 이 115라는 숫자는 평균 재고 1이라는 거를 나타내는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재고가 한번 이렇게 물건이 재료가 들어오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게 고객한테 가고 또 돈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끝에 하기까지 평균 115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한데, 평균 재고일이 115일인 이런 회사가 있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뭐 10일이나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10일이라는 회사는 물건 재료 사오고 물건 만들고 고객한테 팔고 돈 회수하고 하고를 10일 안에 끝낸다는 거고, 이 회사는 115일이나 이렇게 천천히 걸린다는 거니까 10일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짧다는 거는 굉장히 빡세게 회사를, 그러니까 고객한테 물건 팔고 재료 사오고 돈 받고 이거를 굉장히 좋게 말하면 효율적이고, 이게 굉장히 직원들을 쪼고 막 고객사를 쪼고 막 한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평균 재고일이 뭐 이게 115일 걸린다는 거는 물건이 재료가 들어오고 물건이 되고 물건이 팔리고 그거를 회수하고 돈을 하는데 115일 걸린다는 거고, 뭐 이 숫자가 업계 평균 정도, 다른 업계도 요 정도 숫자를 갖고 있는데 나도 이게 그 정도야 하면 뭐 그냥 그 정도 나도 평균 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업계에서 115가 평균인데 나는 막 200이야 300이야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경영자도 이 재무 비율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는 그 밑에가 재고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뭘로만 바뀐 거냐면, 위에도 그냥 매출액, 아까 뭐 매출 원가 비슷하니까 매출액을 놓고, 요번에는 밑에를 외상 매출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 외상 매출, 영어로 회계 배우신 분들은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근데 우리 개인들이야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물건 사면서 바로 돈 주지만 회사들은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워낙 한 물건 갤럭시 S20를 예로 들면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또 얼마나 많고, 한 회사가 부품을 하나씩만 납품하겠어요? 막 2개, 3개 막 납품할 테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납품하고 끊어서 그동안 발생한 거 다 돈 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돈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다고 바로, 재료를 받는다고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회사들은 이렇게 외상 매출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외상 매출금 회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밑에다가 외상 매출이라는 거를 놓고 위에다가 매출이라는 거를 놔서, 만약에 그 매출이 현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외상 매출로 내가 팔았다고 쳐. 그러면 저 매출액 2311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12.29회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받고, 물건 팔고 받고, 물건 팔고 받고 하는 거를 12.29회 해야 저 매출액이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밑에가 재고였고 위에는 매출 원가였고, 요번에는 밑에가 외상 매출이고 위에는 매출액.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요 숫자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딸려있는 요 패밀리 요 재무 비율인 외상 매출금 평균 회수율이라는 것도 아까랑 같은 논리로 요 위에서 구한 12.29를 밑에다가 써. 그리고 요거를 365로 나눠. 그래서 여기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를
외상 매출 평균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리고 돈 나중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돈 들어오기까지 30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회사는 외상으로 물건 팔고 30일 이내에 돈 달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내가 좀 좋으려면 이 숫자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겠죠. 물건 팔고 바로 돈 내놔. 물건 팔고 바로 돈 내놔. 하는 회사들은 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고 요거를 이제 뭐 60일, 90일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는 뭐 그렇게 해도 회사가 버틸 수 괜찮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때에는 요 숫자를 정부에서 회사들한테 좀 늘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중소상인들이 지금 현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물건 팔고 돈 대기업이 바로 요구하지 마라. 30일이면 뭐 60일, 90일로 일시적으로 늘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수적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보신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걸 보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외상매출 회전율이라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요 프로프록이라는 회사처럼 외상매출 평균 회수율이 30일이야.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아직 30일 전에 판 게 아직 현금화가 안 됐다라는 거고 곧 이제 현금화가 되겠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무비율 세 번째 카테고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재고, 두 번째 외상 매출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서브로 기억을 하실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다 분자가 다 매출이에요. 여기도 매출, 여기도 매출, 그다음에 여기도 매출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위에 매출이라는 숫자를 손익계산서에서 가져오고 밑에 순환전 자본이라는 숫자를 재무 상태표에서 가져와. 그래서 이 프로프록이라는 회사는 이게 10.7이야. 그리고 이제는 위에는 똑같이 매출액으로 두고 밑에를 순고정 자산, 그러니까 장기 자산이 아니라 고정 자산 빼기 장기 부채를 한 거, 순 고정 자산을 가져와서 또 구해봐. 그래서 이 회사는 0.8인데 뭐 다른 회사는 또 뭐 몇이 나왔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못하고 있나? 이 숫자가 낮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도 해보냐면 그냥 이렇게 또 해보는 거야. 위에 매출액을 놓고 이번에 밑에 총 자산. 그래서 이 프로프록이라는 회사는 0.64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지금 약간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있고 IBM이라는 PC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굉장히 큰 자산인데 IBM이라는 회사는 그에 비해서는 뭐 공장이라던가 뭐 설비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항공사들은 큰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 회전율이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1.03인데 IBM은 1.12.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총 자산 회전율로 보면 숫자가 두 개 다 떨어지긴 하는데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0.85가 되고 IBM은 0.74가 되고 그래서 총 자산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그 자산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1보다 작다는 거는 너무 그 자산이 크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들이 훨씬 더 큰 고정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작게 나오는 거죠. 총 자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보면 매출액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요런 회사들,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들, 뭐 렌터카, AJ 렌터카, 뭐 롯데 렌터카, 요런 회사들, 자산 갖고 돈 버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은 뭐 워낙 갖고 있는 자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가 요렇게까지 본 게 세 번째 카테고리,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를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는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네 번째는 또 다시 쉬워요. 보시면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효율적으로 아니면 잘 내고 있나를 보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재무 비율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거고, 두 개 다 파란색이니까 다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온 숫자죠. 그래서 총 매출액 분의 순이익이 얼마. 그러니까 매출을 이만큼 팔았는데 그 중에 넷인컴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18.8%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프로프록이라는 회사는 100을 팔면, 100이라는 매출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중에 18.8만 나한테 순이익으로 남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거고, 이제 다른 상황이 만약에 동일해요. 그러면 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좀 순이익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이 비율은, 이 매출액 순이익률은 프로핏 마진이라는 요 비율은, 이 숫자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더 높은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니까, A 회사는 이렇게 18.8인데 B 회사는 막 20, 30 이래. 그러면 같은 매출에서 더 많은 이익 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순이익률, 프로핏 마진이라는 요 비율은 높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고요. 또 같은 건데,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순이익을 놓고 밑에는 요번에는 총 자산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인가 해서 봤더니 요 프로프록이라는 회사는 11.95%구나. 그래서 역시 또 요렇게 나온 비율을 가지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위에 있는 거는 리턴이 순이익을 영어로 리턴이라 했고, 에셋을 밑에 총 자산을 영어로 에셋이라 했어요. 그래서 리턴 온 에셋, 영어로 줄여서 ROA라고 하고, 요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비율, 많이 쓰는 비율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율이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넷인컴을 놓고 요번에는 자산이 아니라 자기자본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on Equity 해가지고 영어 약자로 요번에는 RO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중에 또 순이익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프로프록이라는 회사는 16.46%. 그래서 같은 자기 자본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또 같은 총 자산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순이익이 다 당연히 많이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 배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핏 마진이나 ROA나 ROE는 높은 게 좋겠죠. 같은 총자산, 같은 자기자본, 같은 매출이면 순이익이 당연히 더 많이 나는 게 회사가 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네. 여기 마지막 줄은 이제 3.4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네 번째 카테고리에 나오는 앞에서 나온
요 프로핏 마진이라는 비율 많이 쓰이는 비율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ROA라는 비율이랑 ROE라는 비율도 그냥 이렇게 신문이나 저녁 뉴스 보시더라도 뭐 ROA, ROE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풀이 안 하고 그냥 ROA, ROE라고 기자나 아나운서가 그냥 바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이 쓰는 비율이니까 요것도 중요한 비율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하고 나머지 5번째 비율은 이어서 또 다음 동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